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폴 트레저 존스라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투자 회사를 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뭐 레이 달리오 등등이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폴 트레저 존스가 비트코인과 금 둘 다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고 과거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지난 20년 5월 11일 날 이제 코로나 빔 이후에 요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고 나서 제 기억이 맞다면 20년 가을에도 겨울에도 폴트리우스가 비트코인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엄청 올랐고 이 얘기한 시점부터 비트코인은 600%가 이 랠리에서 발생을 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갑자기 비트코인이랑 금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한 게 지금 시점이다. 라고 해서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이번에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인 허이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하마스는 현재 유엔이 정의한 테러 조직이다. 은행 및 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국제 조직은 문의를 받고 동결할 때 협력을 해야 된다. 정치적 입장 없고 보면 하마스는 민간인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무장 세력으로 이번 동결의 목적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하마스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아까 새벽 중에 발라지, 그러니까 전 코인베이스 CTO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워싱턴 DC에서 이란에게 돈을 이제 보낸 게 수십조 달러인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동결하지 않으면서 왜 그러니까 돈 세탁에 대해서 너네는 대놓고 그냥 그런 자금을 후원하고 이러는데 불법 자금에 코인이 쓰인다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도 또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뒤로 그 똥구멍으로 돈 주는 거랑 세탁하는 거랑 이제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피델리티를 한국인들은 잘 모르죠. 아무래도 뭐 다 블랙락만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블랙락만 아는데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뭐 유명한 뱅가드 이런 회사들이 되게 큰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데 피델리티는 4,300만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약간 조금 과장하자면 우리나라 인구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4,300만 명의 투자자가 이제 그들은 피델리티에서 발표한 비트코인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내가 그 회사의 투자자면은 저희도 당연히 그걸 좀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큼 약간 과장해서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이거를 필수적으로 이 자료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되게 큰 전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자,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이 최고의 돈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좀 깊게 들어가면 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돈이랑 화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투자 상품이나 자산은 또 다른 얘기고 어쨌든 돈이라고 판단한다는데 비트코인은 금의 희소성과 내구성과 법정 화폐의 사용 용이성, 보관 및 운송성을 결합하여 많은 좋은 화폐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의 선순환을 설명을 한다. 이렇게 선순환적인 설명을 하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경쟁은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승자 독식 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면서 충실도는 비트코인을 바퀴와 비교를 한다. 바퀴의 발명은 한번 발명되면 결코 재발명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나타낸다. 그렇죠. 바퀴는 동그란 그냥 그거니까.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상 P2P 전자화폐 문제는 비트코인 이전에 해결된 적이 없다. 근데 어쨌든 비트가 비싸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연병하든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통해서 P2P 전자결제를 사실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P2P라는 거예요, 여러분. P2P. 그래서 이전에는 해결될 수 없었는데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이 살아남는 전 이 대목 되게 좋았어요. 살아남는 매분, 시간, 일, 연도는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사람들은 아마도 비트코인이 이미 견디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을 과소평가할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뭐 이슈에 의한 가격 하락 조정 뭐 이런 거 시간 지나면 사실 별일 아닐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방금 얘기한 내용에 대한 근거로 이 해시레이트를 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합의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계산 능력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나머지 작업 증명 경쟁사를 훨씬 능할 거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지금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제 같이 저희 이 일하는 이제 분과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방금 했었어요. 이 해시레이트는 결국은 미래 수익성이나 현재의 채굴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시레이트를 돌리는데 제가 가끔 영상에서 얘기하듯이 제 의견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의견도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저희들보다 더 뛰어나고 상장사를 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채굴기를 이게 증가한다는 거는 채굴 네트워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더 많은 컴퓨터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희보다 똑똑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무관하게 우상향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시장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참여하는 컴퓨터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을 인터넷과 비교한다. 뭐 TCP/IP로 알려진 인터넷 프로토콜 제품군은 오픈소스 기본 계층입니다.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라는 건데 이게 기존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 1에서 2까지 얘기하는 것 같고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은 인터넷의 기본 계층을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TCP나 IP에 관한 요거를 소유할 수는 없고 요거를 이용한 구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서비스를 소유하거나의 등등인데 우리는 이 자체의 이 계층을 소유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이거를 이해하기까지 수준이 되게 높아야 됩니다. 저희 수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건데 이런 게 없었어요. 세상에 그냥 없던 상품이라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냥. 근데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이 모든 경쟁 통화 토큰의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라고 썼고 실제로 이따가 차트 보실 건데 이더가 상대적으로 차트가 비트 대비로 안 좋고 비트는 그나마 좀 좋고 따라서 비트 도미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이 유용하다고 동의하다. 보면은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최소한 가치 자산의 희소성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라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점점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먼저 고려해야 하며 이후에 다른 모든 디지털 자산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약간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이 시장이 특이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시장에는 보면 그동안 주식 시장과 그 원자재 시장은 다르잖아요. 그냥 금을 따로 다른 상품으로 우리는 시장에서 사야 되고 주식은 주식 거래하는 곳에서 사야 돼요. 근데 이 시장은 좀 재밌는 게 주식과 같은 이제 수많은 서비스라고 자칭해서 나온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에이다나 이런 레이어 1도 있고 디파이들도 있고 자체 회사 토큰들은 주식이라고 보면 비트코인은 사실 그냥 그 자체로 이 시장 안에서 금의 역할을 하는데 같은 거래소에서 우리가 같이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좀 특이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걸 분리해야 된다라는데 저는 약간 동의는 해요. 비트는 따로 보고 나머지를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10년 동안의 이제 상승률인데 비트코인은 8,000%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은 362%, 금은 57%, 달러는 17% 상승했다라는 건데 10년은 고사하고 한 3년을 보더라도 인플레가 뭐지고 뭐 저지고 뭐 주식 뭐지고 하더라도 결국 지난 시간 동안 봤을 때 어떤 저점과 고점을 찍었을 때는 비트가 항상 상승률이 높았다. 근데 중간과 중간을 찍었을 때는 주식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로 보면은 사실 나스닥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좋았겠죠. 그러니까 저점이 아닌 어느 특정 구간을 찍었을 때. 근데 어쨌든 저점과 고점을 찍었을 때는 비트의 상승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아시죠, 여러분? 내년 4월에 반감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반감기 180일 전에는 항상 아이러니하게 비트가 마이너스 65% 고점부터 직전 고점에서 마이너스 65% 그리고 마이너스 60% 구간이었다라는 건데 지금이 마이너스 61%니까 매우 그냥 평범한 현상이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가 되면 또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 반감기라고 해서 이번에 오를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약간 웃긴 얘기인데 그냥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만 바보 됐어요 그동안. 이게 16년도에도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12년도에도 20년도에도 그냥 반감기 이후에는 올랐기 때문에 그냥 오른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100%의 확률이었기 때문에 확률에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반감기 전에 보면은 이 19년도, 20년도 할빙 때도 그랬고 이때 진짜 지옥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떨어졌었고 다들 이 시장 망하는 줄 알았었고 그랬는데 막상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생겨서라도 그동안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 하나가 ETF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제자 속보가 있었는데 리플에 대한 얘기고요. 리플이 재판이 한 차례 더 연기돼서 거의 내년 10월, 내년 이맘때
재판이 다시 이제 결정이 나는 걸로 연기가 됐습니다.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차트 보면 최근에 있었던 상승이 이 파란색 채널 맞아서 "이거 뚫기 전까지는 뭐 못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진행 중인 것 같고 당장 여기서부터 보면은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부터 보면은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횡보의 구간을 2달 정도를 잡았었고 이게 8월 17 일이니까 이제 오늘이 10월 11 일이잖아요. 아직 6 일에서 뭐 일 주일 정도 남았다고 가정할 수 있고 길면 이번 달 내내 이 자리 어딘가에서 횡보할 수 있지만 이 추세선 자체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안에 위로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요 저점 24,000 후반을 깨면서 재차 하락해서 이 빨간색 저항선이었던 곳 여기를 뭐 다시 찍으러 20,000 초반까지 간다든가 그런 일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앞에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결국 내년의 그림이 어떨 것 같냐. 내년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슈나 저런 보고서들을 봤을 때 길게 보면 어떨 것 같냐. 길게 기준이 이제 6 개월에서 연단인데 그러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양봉이어서 비트가 알트보다 시장에 일단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 차트는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사실 약간 비밀인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하락 추세선이 있었어요. 이게 비트 대비 이더 대비 비트 대비 이더 비트 대비 이더인데 사토시 차트라고 하죠 저희가. 하락 추세선에서 일단 저점 찍고 반등 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아래로 가서 요 청록색 선 이게 0.055 비트거든요 1 이더에.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16년 12 월부터 발생된 지지선이라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더 거래 안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